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아니 뭐 지금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성공의 정점에서 감독을 교체한다. 상식 밖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뉴욕 닉스에는 50년 넘게 이어진 우승 가뭄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팀을 동부 컨퍼런스 결승으로 이끈 탐 티보도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선장으로 마이크 브라운을 선택한 뉴욕. 이 과감한 도박은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뉴욕이 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전임 감독이었던 티보도 감독 체제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시대는 분명 성공적이었지만 그 성공의 방식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티보도 감독은 뉴욕을 25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려놓으며 팬들의 오랜 갈증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방정식에는 주전 혹사라는 위험한 공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4-25 시즌 출전 시가 탑5 안에 뉴욕 선수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 조시 하트, 3위 미칼 브리지스, 5위 오지 아누너비가 자리 잡았죠. 14위 제일런 브런슨, 20위 카렌서니 타운스까지 20위 안에 5명 모두 들었습니다. 이는 뉴욕 시절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미네소타 팀버루브스 시절에도 벤치 출전 시간이 압도적인 리그 꼴찌였죠. 그만큼 주전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당시 핵심이었던 지미 버틀러는 티보도 감독과 많은 출전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과도한 출전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칼 브리지스도 2024-25 시즌 도중 주전들을 많이 뛰게 하고 있다. 몸이 힘들 때도 있다. 우리 벤치 자원도 좋기 때문에 그들을 더 뛰게 할 수 있다라고 티보도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규 시즌까지 티보도 감독의 주전 혹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문제가 드러났죠. 특히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에서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인디애나는 풍부한 선수층으로 48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데 뉴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선수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이크 브라운 신임 감독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보도 감독 체제에서 8, 9인 로테이션에서 벗어나 10명에서 11명까지 로테이션을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경기에서는 11일 로테이션을 가동해 벤치에서만 35득점을 기록하며 그의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출전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는 선수가 미칼 브리지스로 출전 시간 13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어 18위 제일런 브런슨, 37위 카렌서니 타운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완전히 달라진 수치죠. 상위 50위에 단 3명의 선수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벤치 기록도 달라졌습니다. 벤치 출전 시간 26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벤치 출전 시간은 하위권이지만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공격 스타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브라운 감독은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리그 최고의 공격팀 중 하나로 이끈 바 있죠. 선수 5명을 모두 참여시키는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뉴욕의 농구를 그렇게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티보도 감독 체제에서 뉴욕의 공격 효율성은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런슨을 필두로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죠. 올 시즌에는 달라졌습니다. 공격 스타일 자체가 달라졌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스페이싱입니다. 뉴욕은 이번 시즌 평균 41.4개의 3점 슛을 시도 중이고 이는 리그 5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34.1개로 27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뉴욕이 만들어내는 3점 슛의 유형입니다. NBA닷컴에 따르면 뉴욕은 수비수와 4에서 6피트 이상 떨어진 오픈 상황에서 3점 슛 시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5.3개였습니다. 3점 슛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뉴욕은 평균 12.4개의 코너 3점 슛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NBA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죠. 이는 지난 시즌보다 평균 2개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NBA의 기록 트래킹이 시작된 이래로 코너 3점 슛을 경기당 12개 이상 시도한 팀은 없었습니다. 뉴욕이 최초로 그 기록을 세울 페이스입니다.
이는 유기적인 팀플레이와 드리블 돌파, 패스 게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패스 횟수가 리그 18위였는데 올 시즌에는 10위로 올라섰습니다. 브라운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프레이입니다. 페인트 존으로 돌파해 수비수를 끌어모은 뒤 외곽의 동료에게 킥아웃 패스를 뿌려주는 스프레이를 최대한 많이 하라는 지시였죠. 올 시즌 뉴욕은 돌파 7위를 기록 중이고 돌파 시 어시스트가 4.9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시즌 돌파 16위, 돌파 시 어시스트 18위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브런슨 활용법도 달라졌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브런슨에게 쉬운 슛 기회를 주고 너무 많은 책임으로 그를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브런슨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지난 시즌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그는 여전히 훌륭한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을 잡았을 때 더 빠른 결정을 내리고 동료들에게 직접 어시스트를 만들어주는 등 팀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디시전 메이킹과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 캐치앤슛이 많아졌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브런슨의 3점슛 시도 중 46.1%만이 어시스트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 수치가 58.3%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올 시즌 캐치앤슛 3점슛 성공률 46.2%를 기록하고 있는 브런슨은 리그 최고의 슈터 중 한 명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 좋아졌습니다. 미첼 로빈스는 리바운드 기계입니다. 출전 시간이 17.2분인데 무려 4.5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있죠. 36분으로 환산 시 무려 9.4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미네소타전에서는 공격 리바운드 9개를 잡아내면서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죠. 로빈슨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브라운 감독은 코너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브리지스나 오지 아누노비 등이 세컨드 기회 득점을 위해 달려나가죠. 이를 통해 이번 시즌 공격 리바운드 3위, 세컨드 기회 득점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공격 리바운드 19위, 세컨드 기회 득점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즌 첫 5경기에서 2승 3패로 출발했지만 이후 11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아직 고쳐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 템포와 3점슛 수비입니다. 브라운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공언하며 속도감 있는 농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비 성공 후 빠르게 달리는 트랜지션뿐만 아니라 하프코트 상황에서도 빠른 의사결정과 볼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뉴욕은 페이스가 지난 시즌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샤클락 후반에 던지는 슈팅도 많습니다. 최대한 템포를 끌어올린다면 더욱 쉬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외곽 수비도 중요합니다. 뉴욕은 3점슛 시도 허용이 리그 27입니다. 3점슛 허용률도 25위로 좋지 않죠. 페인트존 수비는 좋습니다. 실점 5위로 안쪽 수비는 안정감이 있죠. 그러나 안쪽을 신경 쓰다 보니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로테이션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브라운 감독도 상대 3점슛을 컨테스트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밝힐 정도였죠. 하지만 브라운 감독 체제에서 시즌 초반 완벽하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변화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이어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뉴욕.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뉴욕의 경기를 지켜볼 이유가 생겼습니다.